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큰 이슈 중의 하나인 백신 생산 및 공급 문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내의 제약사가 국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요. 그것도 8월부터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현재의 백신 수급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오히려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특성상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국외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백신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로 모더나와 노바백스에 대해 관심이 몰렸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선진국에서 백신에 대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부스터샷, 즉 세 번째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가장 쉽게 보여주는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각 지역별 백신 총 생산량 중에 수출량과 자국에서 사용한 백신의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백신에 대해 사실상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지구상에서 백신을 수출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지금 물량도 엄청 적은 수준이고요. 미국과 영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백신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국가가 자국의 백신 수요를 채우지 못해 생산량을 이미 수요가 초과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출하고 있는 저 물량들도 미리 계약한 선진국에게 예약된 물량이거나 아니면 각국의 의료진에게 접종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일 뿐입니다. 3월까지의 전 세계 백신 접종률 데이터입니다. 유럽연합까지가 그나마 10%를 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접종률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칠레의 경우 접종하고 있는 게 중국 백신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접종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계약한 백신의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받기로 한 백신이 약 900만 명분인데 스케줄이 약간씩 밀리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백신의 공급 스케줄을 최대한 당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접종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접종 스케줄이 3번까지 늘어나게 되면 저 백신을 공급받는 시점도 점점 뒤로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접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시 8월 백신 국내 생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외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백신이 아까의 전제 조건이었는데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국내에 사용 승인이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이번 달부터 국내 생산을 한다고 공언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장 남은 백신이 모더나나 혹은 러시아와 같은 제3세계에서 생산한 백신인데요. 러시아 백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되자 또 이례적으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 정부에서 대량 생산 백신이 러시아 백신이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모더나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모더나가 백신은 개발했지만 자체 생산 가능한 시설이 거의 없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시설은 많은데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된 우리나라의 제약업체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모더나의 경우 스위스 론자사와 계약을 맺고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마치 CPU에서 AMD와 TSMC를 생각나게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모더나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자체 생산 시설이 없다는 것이 공급 측면에서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에 비해 현재 공급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현저히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에서 생산해서 주변 국가 및 미국 정도로 약간만 수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마침 발표가 있기 며칠 전인 13일에 모더나 백신에 대한 식약처 심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사례를 봤을 때 한 달 전으로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뭔가 물밑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낮은 온도 등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요구하는 화이자와 다르게 화이자에 비해 낮은 요구 조건을 요구하는 모더나가 현 상황에서는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방역체계의 수장인 파우치도 이미 12월에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요. 모더나의 단점이 있다면 다른 백신에 비해 약간 높은 가격입니다. 백신 기업을 분석하는 현재 상황에서 높은 가격은 사실 높은 마진을 의미하기에 이건 단점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백신의 효율에 있어서도 화이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더나의 생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수입이 확정된 모더나 백신의 공급자는 녹십자입니다. 단 아직은 수입과 유통만 책임지는 계약이고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녹십자는 독감과 같은 기존 방식의 백신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생산 능력과 어느 정도의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10억 회분 정도의 백신을 병입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는데요. 이미 올해 3월부터 2년간 전염병 예방 혁신연합과 지정업체에 대해서 5억 도즈가량의 백신을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2년에 5억 도즈니까 1년에 2억 5천 도즈 정도의 백신을 생산하기로 이미 계약을 맺은 건데요. 이 지정업체에 모더나가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랍니다. 대략 연간 현재 7억에서 8억 도즈의 생산 여력이 남아있는 건데요. 단점은 모더나 백신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재료와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단독 생산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모더나의 원재료 생산 설비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 완재료 병입 캐파와 원액을 생산할 때의 공정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약품과 녹십자 두 기업 다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두 기업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LNP, 지질 나노 입자 기술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등 mRNA 기반의 백신에는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이 기술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업이 4곳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이번 4월 8일 ST팜에서 이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도입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신 생산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이 다 별도 기업 기준으로 국내에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약품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ST팜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녹십자에서 백신을 충전 및 포장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융합형 컨소시엄을 2월에 구성했고 위원회 등을 수립해서 협상을 준비해왔으며 가시 성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에 미리 공개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사실이 확인된 상황은 아니니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ST팜의 공장은 안산이지만 기술 지원이 주가 될 테니까 천안에 있는 한미약품 공장과 청주에 있는 녹십자 공장이 연결되어 세계적인 백신 생산의 클러스터가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초기에 개발 당사자가 적을 당시에는 백신 개발 업체의 우위로 시장이 흘러가지만 개발의 성공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조 공정 업체 쪽으로 협상력이 이동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 세계 1년 백신 생산량은 약 50억 도즈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백신만으로 95억 도즈가 필요하고 내년에도 당연히 올해보다 더 많은 양의 코로나 백신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다고 해서 다른 기존 약물에 대한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테니까 백신 생산업계 자체는 적어도 2년 이상, 최대 4, 5년 이상까지도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2022년 연말에나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3년에서 4년간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미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회사에서 선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 신중하게 최대한 많은 수량을 소화할 수 있게 스케줄을 짜겠다. 미국 내에서 녹십자와 같은 완제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인 카탈런트사도 생산시설이 이미 가득 찬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생산자 입장에서 모더나 백신이 괜찮은 백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회당 예상 접종 비용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만드는 거 비싼 거 만드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는 성향이지만 현재는 생산 측면에서라도 백신 생산업체에 대한 접근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수요가 몇 년간 이미 확보되어 있고 생산 설비 등에 대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10억 병에 1불씩만 남겨도 1조인데요. 현재 코로나 백신 CMO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도 지키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1천만 도즈의 마진이 800억씩 찍히는 상황인데 이 세 기업이 연합해서 풀캐파를 가정했을 경우에 연 영업이익 8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상 픽은 녹십자인데요. 나머지 두 기업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본업에 큰 변화가 있었고 건강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채널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도 예전처럼 라이브로 소통하고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